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481페이지 보겠습니다. 어, 481페이지와 관련해서 매매에 관한 효력과 관련된 부분이 왔는데요. 일단 매매는 낙성계약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낙성계약은 승낙하면 계약이 바로 성립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가 된 거냐면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거죠. 낙성계약이라는 말은 상대방의 청약에 대해서 반대편이 승낙했다는 소리니까 결론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 그래서 의사의 합치만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뭐 등기 이전하거나 대금을 지급해야 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등기 이전하고 대금 지급하고 해야 성립하는 게 아니라 의사의 합치만으로 팔겠다 사겠다 이렇게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계약은 성립한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대금은 얼마로 하고 지급 장소는 언제고 뭐 이렇게 구체적 이런 걸 다 정해야 돼요, 안 정해도 돼요? 안 정해도 됩니다. 자, 그 이야기, 그것이 완전하게 다 정해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 잠깐만요. 저쪽, 앞쪽에 있는 것 같던데. 저 473페이지입니다. 그 473페이지 쪽에 보니까 중간에 그 판례 박스 위에 당사자의 합의란 말이 나왔어요. 당사자 합의에 보니까 매매는 재산권 이전에 관하여 대금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낙성계약이며, 낙성은 승낙만 하면 바로 이루어지는 낙성계약이므로 당사자의 청약과 승낙의 합치만 있으면 유효하게 성립한다. 따라서 밑을 형광펜 쫙 바를게요. 채무의 이행 시기, 변제 장소, 계약 비용 등에 대해서 반드시 합의가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 그래서 자, 그다음에 이런 부분 계약 비용에 대해서 계약 비용을 다른 말로 매매 비용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계약 비용. 계약 비용, 매매 비용은 쌍방이 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한다. 자, 그랬을 때 매매 비용, 계약 비용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 그러면 감정 평가 비용이라 그랬습니다. 감정 평가 비용. 그 다음에 측량 비용.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 비용. 네 번째로서 중개 수수료. 이런 것들은 쌍방이 어떻게 하라고요? 균분해서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특이하고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비용, 매매 비용에 대해서, 계약 비용에 대해서 매수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몽땅 매수인 부담으로 한다라고 특이하고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특이하게 없으면 이제 균분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매매의 효력과 관련해서 재산권을 이전을 할 때는 완전물을 이전해야 됩니다. 완전물 이전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부동산에 전세권이라든가 지상권이라든가 임차권이 있으면 이런 거 다 소멸을 시켜야 돼요? 소멸 안 시켜야 돼요? 소멸을 시켜야 돼요. 소멸을 시키고 넘겨야 돼요. 단 계약에 의해서 전세권, 지상권도 그냥 안고 간다라는 특약이 있으면 소멸 안 시켜도 되는데
그런 특이하게 없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다 소멸시키고 넘겨야 됩니다. 특이하게 있으면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그대로 안고 사겠다라고 한다면 소멸 안 시켜도 되지만 그런 특이하게 없는 한 다 소멸시키고 넘겨야 되는 겁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완전물이란 말 안에는 용의물권도 제한물권도 다 말소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부동산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있으면 다 말소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래서 등기 이전 시에 싹 다 지우고 깨끗한 걸 넘기는 것으로 원칙을 합니다. 뭐가 없는 한? 특이하기 없는 한. 특이하기 없는 한. 특이하기 없는 한 완전물 이전 의무가 있다. 완전물 이전 의무라는 것은 제한물권 있으면 제한물권 다 지워야 된다. 이런 거예요. 지운다는 말은 말소시킨다는 거죠. 자, 그럼 거기와 관련을 해가지고 잠깐만 다시 한번 볼게요. 482페이지 맨 꼭대기에 있습니다. 482페이지 맨 꼭대기 니은번입니다. 이전하여야 할 권리는 다른 특이하기 없는 한 아무런 부담이 없는 완전한 것이어야 된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그 부동산의 제한물권이 지상권, 지적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거 유치권이 있으면 이런 거 다 말소시키라는 거죠. 예.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제한물권을 소멸시키고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시켜 줘야 된다. 그리고 부동산이 주된 물건이가 주된 물건이 넘어가면 종된 물건도 따라가야 되죠. 예. 종된 물건을 줄여서 뭐라 그래요? 종물이라 그래요. 종된 물건을 줄여서 종물, 종물도 같이 이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대금 지급하고 등기 이전은 동시행 관계죠. 네. 대금 지급과 부동산 인도와 등기 이전은 뭐 한다고요? 동시이행이다. 그 칠판에다 그거는 쓰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금 지급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대금 지급. 대금 지급에 대해서, 대금 지급은, 지금,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채권자 주소지에서 한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다시 합니다. 대금 지급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채권자 주소지에서 한다. 그러면 맞다, 틀리다? 맞다. 이거를 지참채무라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지참채무. 자, 483페이지입니다. 483페이지 거기 꼭대기 2번 동그라미에 대금 지급 장소란 말이 나와 있어요. 586조 바로 그 밑에 바로 밑에 뭐가 나와 있냐 그러면 대금 지급 장소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형협회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뭐라고 써놨어요? 지참채무. 지참채무 들고 가서 줘라 이겁니다. 지참채무. 그래서 거기 뭐라고 되냐면 467조 2항 조문에 명시가 되어 있다라는 소리예요. 법조문에 나와 있다. 다시 한번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은 어디서 줘야 된다고요? 채권자 주소지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가 있어요. 뭐가 있냐 그랬더니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시 한번 어떤 예외가 있다고요? 목적물의 인도와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면 인도 장소에서 한다. 어디서 한다고요? 인도 장소. 그 인도 장소는 어디다? 부동산 사무실이다. 그게 두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586조 대금 지급 장소 거기입니다. 그래서 매매 목적물이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때는 그 어디서 한다고요? 인도 장소에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알아놓고 계셔야 돼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어디서 대금을 지급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채권자 주소지에서 지급하는 게 원칙인데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때는 어디서 한다? 인도 장소. 그건 어디다? 부동산 사무실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 이 중간 3항에 보면 대금의 이자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대금의 이자. 잠깐만. 대금의 이자는 이런 겁니다. 잔금을 치지 않았는데 목적물을 먼저 받았어요. 다시. 잔금을 쳤다, 안 쳤다? 안 쳤다. 잔금 안 쳤는데 목적물 인도받았습니다. 그럼 인도받은 날부터 이자를 내야 됩니다. 거기 3번 동그라미가 대금의 이자 그겁니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에 대한 뭘 내야 된다고요? 이자. 요거는 지금 잔금을 친 거다, 안 친 거다? 안 쳤어요. 잔금을 안 친 상태에서 목적물을 인도받으면 인도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내야 된다, 이거예요. 다음은 대금 지급의 기한이 있을 때는 기한까지 이자를 지급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대금 지급은 거절권인데, 잠깐만 거기 보기 전에 잠깐 설명 드릴게요. 자, 어떤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부동산에 대해서 법률행위 매매 계약을 했다 이거죠. 매매 계약을 했는데 병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랬다는 겁니다. 아니 왜 내 부동산을 귀하들께서 마음대로 팔고 사고 지랄들이야 이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을이 깜짝 놀란 거죠. 을이 지금 매수인이라서 무슨 소리고 그랬더니 내 걸 왜 팔고 그러냐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매수인은 대금을 잃을 염려가 있으니까 대금 지급을 대금 지급을 잃을 염려 권리를 잃을 염려가 있으니까 대금 지급을 요 매도인한테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대금 지급 거절권입니다. 그게. 자, 그래서 거기 588조에 권리 주장자가 있더라 이거죠. 왜 내 걸 팔고 지랄들이야 이러면서 나타난 사람이 있더라 이거죠. 권리 주장자가 있는 경우에 대금 지급 거절권입니다. 매매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는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뭐 할 수 있다고요?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 대금 지급 거절권입니다. 그러나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말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없다네요. 없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말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없다. 자, 그래서 끝까지 이 관련 내용을 쭉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더 볼게요. 뭐냐 그러면 과실입니다. 과실. 과실 수식권인데, 자, 매매 계약을 예를 들어서 5월 1일 날 했다고 칩시다. 5월 1일이고 잔금 지급기를 갖다가 6월 1일로 했습니다. 그러면 잔금 지급일이 6월 1일이면 목적물 인도를 6월 1일 날 하겠죠? 잔금 지급과 등기 이전과 목적물 인도는 잔금 지급일의 동시이행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됐을 때 과실 수식권이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있습니까? 매도인한테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있다고요? 매도인 갑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졌으면 잔금 지급 시까지 5월 1일 날 계약했지만 6월 1일 날 잔금 지급 시까지의 과실 수식권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매도인이다. 여기서 과실이라는 것은 천연 과실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법정 과실도 들어가고 사용이익도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법정 과실이라는 것은 월세 차입 나오는 거 이자 같은 거라 그랬고요. 본인이 이건 직접 사용하는 걸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과실 수식을 잔금 지급 시까지는 하니까 이거 잔금 지급 시에 매수인에게 이전시킨다 안 시킨다? 매수인한테 6월 1일 날 목적물 인도할 때 매수인한테 그 과실 이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전하지 않습니다. 매도인이 과실을 따게 돼 있으니까 예외. 대금 지급이 완제됐습니다. 대금 지급이 완제됐습니다. 등기는 안 받아갔는데 대금 지급이 완제가 됐어요. 그 완제가 된 이 완제된 때로부터 과실은 누가 따는 거예요? 매수입니다. 이건 등기와 상관없어요. 과실은. 그래서 대금이 지급되면 바로 과실 수식권은 매수인에게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좀 주의를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거기 프린트물을 잠깐만 볼게요. 자, 일단 메일 종료 노트와 관련해서 3번부터 볼게요. 03번은 옳은 것을 2개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매 효력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 2개. 자, 1번
매수인이 계약 당시에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다. 자, 알고를 동그라미 위로 뽑아서 이걸 뭐라 그래요? 악이. 알고 있었을 때에는 매도인이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자, 일단 03번 오른 거 두 개. 뭐하고 뭐가 옳다? 설왕설래하는군요. 답은 4번, 5번인데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재산권을 이전하려고 그래요. 재산권 이전은 어떤 의무가 있어요? 완전물을 이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완전물을. 근데 완전물 이전 의무가 있는데 목적물에 하자가 있더란 말이죠.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하자 담보 책임이 발생하죠? 완전물 이전 의무가 있는데 하자가 있는 물건을 넘겨줬으니까 완전물 이전 의무를 위반했잖아요. 그래서 뭐가 발생하냐면 담보 책임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뭐가 발생한다고요? 담보 책임이 발생한다. 자, 담보 책임, 권리, 이 권리에 대한 하자. 권리에 대한 하자는 손해대가 발생하죠? 손해대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물건에 대한 하자.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만 물건에 대한 하자에서는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 있다고요. 이따가 다시 할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거는 선의한테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악의한테 있는 것이 있다 그랬죠. 악이라도 보호되는 게 뭐냐 그래서 손해에 이를 때 전에 재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악이라 하더라도 보호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됐다. 그러면은 저당권 실행으로 인해 가지고 권리를 잃을 자가 있으면 계약 해제, 손해배상할 수 있고 일부 타인 권리 대금감이 깎아달라고 할 수 있고 전부 타인 권리 계약 해제할 수 있는데 요거 악이라도 보호된다 그랬죠? 예. 이따가 좀 이따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 1번 알고 있었을 경우에는 매도인이 하자담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악의한테도 담보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법적으로 보장을 합니다. 악의한테도. 예, 그래서 1번 질문 틀렸고 2번에 매매는 쌍무계약인 바, 그렇죠. 쌍무계약이고 유상계약이죠. 매매는 쌍무계약인 바 매도인의 재산권을 이전하여야 하고 자, 매매는 말이죠. 재산권을 이전하는 게 아니라 이전을 약정하고 해요. 다시 재산권을 갖다가 이전하는 게 아니라 이전을 뭐 한다고요? 약정하고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지급을 뭐 하는 거예요? 약정함으로 발생하는 약정만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실제로 재산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성립되는 게 아니에요. 매매는 재산권 이전을 뭐 한다고요? 약정. 그 다음에 대금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대금 지급을 뭐 한다? 약정만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재산권을 이전하고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틀리게 되는데 자, 잠깐만 교재를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어디로 가자면 472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472페이지 꼭대기 563조 매매는 동그라미 칩니다.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걸 뭐하고? 약정. 그 표시되어 있나 안 되나요? 표시되어 있죠. 약정에. 안 돼 있어요? 네, 지금이라도 하세요. 약정에다 별표 칩니다.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지급해야 할 것을 약정함으로 약정 두 번 나오죠. 두 번 다 약정이에요. 약정. 60점이 안 넘어가시는 분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디테일에 약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기초만 드립다 해갖고는 절대 60을 못 넘겨요. 그냥 50에서 55점 요 사이에서 계속 맴돈다고요. 1년 내하고도 계속 그렇다고. 왜? 디테일에 약하기 때문에 계속 그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밀하고 디테일해야 돼요.
도끼로 장작을 뽀개듯 빡 뽀개지 못하면 답이 2개, 3개가 돼버린다고. 그래서 매매라고 하는 매매는 대금 재산권 이전을 재산권을 이전하는 게 아니라 이전을 뭐 한다고요? 약정하고. 그 다음에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지급을 뭐 한다? 약정. 그렇기 때문에 무슨 계약이에요? 낙성 계약이란 말이에요. 낙성 계약. 그래서 지급하거나 이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말로. 대금 지급할 용의가 있다. 등기 넘겨줄 용의가 있다. 이게 약정만 하면 성립. 그러니까 낙성 계약이란 말이에요. 물건이 건너가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03번에 2번 틀렸다. 3번. 매매 계약이 성립함과 동시에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함으로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할 때 이를 이전한다. 자,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과실은 매수인에게 넘기는 게 아니라 누구 거라고요? 매도인이에요.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다만 대금 지급이 완제됐다는 말이 나오면 대금 그 과실은 누구한테 넘어간다? 매수인. 대금 지급이 완제됐다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다 매도인이 과실을 따는 겁니다. 목적물 인도 시에 넘겨주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째, 매수인에게는 목적물을 수령할 권한, 수령권을 받아갈 권한도 있지만 그 다음에 신의적인 물건을 수령할 의무도 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이런 건데, 자, 갑거리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을은 이 부동산 넘겨달라 이거 요구할 수 있는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좀 다시 한번 수령할 권한, 그러니까 달라라고 해서 받아갈 권한, 수령할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을 을이 안 받아가네? 그러면 갑은 빨리 받아가라 라고 해서 수령을 독촉해서 수령해 가라 라고 할 수령 의무를 부여를 합니다. 다시 한번 수령 뭐가 있다고요? 의무. 권한도 있지만 받아갈 뭣도 있다고요? 의무도 있단 말이에요. 그 왜 안 받아가는데 빨리 받아가라. 계속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목적물 수령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맞는 겁니다. 그래서 권한도 있지만 뭣도 있다고요? 의무도 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매매 목적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매수할 권리를 잃을 위험이 있는 한도에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있네요. 그래서 맞습니다. 자, 보충학습 쪽으로 가가지고 03번 보겠습니다. 자, 봅니다. 03번. 매매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가 틀렸다? 번호로. 3번이 틀렸습니다. 1번. 매도인의 소유에 속하지 않은 부동산의 매매도 가능하다. 이걸 뭐라 하냐면 전부 타인 권리라 그래요. 자, 여기 봐요. 매도인의 권리에 속하지 않은 거 남의 부동산 팔아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남의 부동산 무권리자, 처분권 없는 자도 매매 계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전부 타인 권리 팔아먹을 수 있어요. 1번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타인 권리 유효입니다. 2번째, 측량비용, 계약서 작성비용, 중개수 수수료, 감정평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한다. 요거죠. 지금 계약비용, 매매비용은 쌍방이 균분하는 겁니다. 감정평가비용, 측량비용, 계약서 작성비용, 중개수수료 같은 것은 쌍방이 균분하는, 특이하게 없는 한 균분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수량을 지정한 매매. 자, 박스. 수량을 지정한 매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는 것은 토지나 아파트 같은 거 이런 거 팔았는데 토지 팔을 때 어떻게 팔을까? 토지를 팔 때는 한 평, 두 평, 100평, 1000평, 200평 이렇게 평으로 팔아요. 그렇게 평을 파는 게 수량 지정 매매예요. 200평 계약한다, 50평 계약했다, 80평 계약했다, 1000평 계약했다. 이게 수량 지정 매매예요. 그 다음에 아파트 지금 계약할 때 34평이다, 24평이다, 27평이다, 평으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부동산에 관해서 팔고 사고 하는 것을 수량 지정 매매라 그래요. 부동산에 관한 매매가 뭐라고요? 수량 지정 매매. 토지는 꼭 평으로 팔고 살아요. 이렇게 몇 평, 몇 평. 그래서 300평, 500평, 1000평, 뭐 10,000평 이런 식으로 평으로 사고 팔기 때문에 수량 지정 매매고 아파트도
34평, 35평, 뭐 40평, 24평 이렇게 평으로 사고 팔기 때문에 그래서 수량 지정 매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에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계약 당시에 매매 목적물의 수량이 부족한 것을 알았어요. 거기서 중요한 건 안입니다. 안을 뭐라 그래요? 악이라 그러지. 악의의 매수는 대금을 감액을 충고할 수 있다. 여기 봐요. 여기 재수 없다. 그러면 수량 부족, 면적 부족, 수량 부족, 면적 부족을 알았어요. 안 사람한테 뭐가 한다고요? 없다. 손에 대해 아무것도 없잖아요. 수량 부족, 면적 부족이 했다는 사실을 지금 여기 써놓은 건 이건 전부 다 악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저 손에 일대 전에 재수 없다는 것은 악이라도 보호가 되는 건데 제한 물건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그 다음에 수량 부족, 면적 부족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때는 아무것도 보호하지 않는다. 보호되는 게 없어요. 나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3번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4번. 그 수량 부족이 미묘했을 때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분명한 거는 알았다라고 줬잖아요. 문제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몇 평이 얼마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알고 계약했잖아요. 알고 계약한 건 없다니까. 지금 악이란 말은 안다는 거란 말이야. 안다. 아니까 부족한 걸 알고 계약했으니까 처음부터 계약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게 부족하다는 걸 알고 계약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미 계약 금액이 정해졌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갑니다. 네 번째. 매매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했다. 박스, 대금 완제. 대금을 완제한 경우에 그 이후에 과실은 특이하게 없는 한 매수인에게 기속합니다. 여기 봅니다. 대금이 어디 갔어? 대금이 완제되면 과실은 누구한테 넘어간다? 매수인. 과실은 대금이 완제되면 매수인한테 넘어가니까 4번 이상이 없어요. 자, 5번 갑니다. 매매 목적물이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어디서 한다? 인도 장소. 인도 장소가 어디다? 부동산 사무실. 그럼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을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한다? 지참 채무로 해야 된다. 어떻게 한다고요? 지참 채무. 지참 채무가 뭐다? 채권자 주소지에서 지급해야 된다. 지참 채무. 들고 가서 줘야 돼요. 자, 그러면 담보 책임으로 가겠습니다. 자, 어디냐면은 484페이지로 갑니다. 담보 책임. 지금 매도인의 담보 책임입니다. 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첫 번째 법정 책임이고 무과실 책임입니다. 무과실 책임이란 말은 매도인에게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매도인에게 잘못이 없어도. 문제는 이 법정 책임이고 무과실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임의 규정이라는 데 특징이 있어요. 무슨 규정이라고요? 임의 규정. 임의 규정이니까 배제 특약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배제 특약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면책 특약이라고 부릅니다. 뭐라 한다고요? 면책 특약. 그래서 우리 부동산에 어디에 하자가 있다라고 고지를 하고 민법은 무슨 원리가 적용된다 그랬어요? 공평의 원리가 적용된다. 좋습니다. 공평의 원리가 적용되니까 고지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깎아줘야지. 하자가 있다고 고지했으면, 하자 있는 물건을 팔았으면 깎아줘야 되는 것이 공평한 거 아닌가? 민법은 공평의 원리가 적용되니까 머릿속에 딱 넣고 있어요. 민법은 공평의 원리. 그러니까 공평의 원리가 적용되려고 하면 하자가 있다라고 고지했으면 고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지. 그러면 그걸 갖다가 깎아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 담보 책임을 묻지 마세요라고 특약을 해야지. 근데 하자가 있다가 고지하고 시가대로 판다? 그러면 도둑놈 소리를 들어요. 이런 X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자가 있다가 고지했으면 공평하려면 시가는 3억인데 이 하자 있으니까 이 부분 내가 3천 깎아주겠다. 5천만 원 깎아주겠다. 이렇게 해야 서로 공평한 거란 말이야. 하자를 고지했으니까. 근데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고지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면책특약을 했다 그래서 고지하지 않은 부분까지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면책특약을 했어요. 근데 면책특약은 어디까지만 되는 거예요? 고지한 거. 어디 하자가 있다고 고지한 것만 면책이 되는 거지 고지 안 한 것까지 알면서 고지 안 한 것까지 다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이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면책특약을 할 수는 있지만 고지하지 않은 부분까지 다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보시고 자 그래서 매수인 이 매수인 선의의 매수인이 이걸 갖다가 선의면서 무과실에 해당되는 원칙적으로 선의면서 무과실인 매수인이 이렇게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주장하는 거다라는 거. 그럼 우리 흔히 얘기하는 거 손해대를 주장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나눠서 볼게요. 그럼 담보 책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권리에 대한 하자, 권리에 대한 하자인가 아니면 물건에 대한 하자인가? 이렇게 나눠서 볼 건데 권리에 대한 하자 중에서 선의한테는 다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선의 쪽에서 나오게 되면 다 있다라고 하면 되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악의한테 있는 게 문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악의의 매수인한테도 보호되는 거. 그래서 저 손해 이를 때 전해 재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악의의 매수인, 악의의 매수인이라도 보호가 된다. 보호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담보 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걸 갖다가 요거를 가져가 경매라 그랬습니다. 가져가 경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것은 가등기라 그랬어요. 가등기. 그다음에 저당권 가압류. 그래서 가등기, 저당권, 가압류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한 악의의 매수인. 악의가 뭐예요? 알고 있는 거지. 악의의 매수인이라 하더라도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는 뭐냐면 일부 타인 권리. 일이 뭐라고요? 일부 타인 권리. 어떤 게 일부 타인 권리냐면 공유 지분인데 그 공유 지분을 갖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 전체를 다 팔아먹었습니다. 그럼 공유 지분이라고 하는 말은 그 팔아먹은 자 말고도 다른 자가 또 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을 병 3분의 1씩 지분을 갖고 있는데 병이 3분의 1 지분 가지고 그 부동산 전체를 다 팔아먹어 버렸어요. 그럼 3분의 1 지분 범위 내에서는 병 거지만 나머지 갑을의 3분의 2 지분 넘의 거죠. 예. 그 부분에서는 뭐가 된다고요? 일부 타인 권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저는 뭐냐면 전부 타인 권리. 다시 전이 뭐라고요? 전부 타인 권리. 그 다음에 요거는 제한물권인데 우리가 제한물권이라고 말하게 되면은 여기에 용익물권하고 담보물권하고 다 들어가요. 다시 한번 제한물권이 뭐라고요? 용익물권, 담보물권. 이쪽 친구가 인터넷에다가 올린 것 같던데 보니까 그렇죠? 안 올렸어? 이 친구가 올렸나? 보니까 헷갈린다고 올렸던데 이 제한물권 안에 저당권이 있는데 저당권이 있다는 것만 갖고는 아무것도 보호가 되지 않는다. 저당권이 실행이 돼가지고 권리를 잃게 되면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시 저당권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있다는 걸 알았다는 것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보호되지 않는다. 그게 실행이 돼가지고 권리를 잃게 되면 그러면 악이라 하더라도 기약해야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저당권이 있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보호되지 않는다. 그게 실행이 넘어가서 권리가 상실돼야만이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만약에 선이다. 선의의 매수인, 선의의 매수인인 경우는 모두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모두 있다. 뭐가 모두 있냐 했더니 손해대, 이 손해대가 다 있다. 그럼 손이라는 것은 손해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해제,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일부 타인 권리라든가 수량 부족이었을 때는 대금 감액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일수대라 그래. 일부 타인 권리 수량 부족의 선이었을 때에는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척기간이 적용이 되는데, 제척기간을 적용을 하는데, 이 제척기간의 적용은 선이다. 자, 선이가 뭐예요? 모르는 겁니다. 뭘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약했습니다. 그러면 악인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선의는 모르고 악인은 아는 건데 언제를 기준으로 알고 모르고가 결정나는 거예요? 계약 체결시입니다. 계약서 쓰는 날 기점으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계약하고 난 다음에 하루 뒤에 일주일 뒤에 하는 것은 악의로 가지 않습니다. 알았다고 해서 다 악의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약서 쓰는 날 법률 행위시를 기점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계약서 쓰는 법률 행위시 기점으로 알았는가 몰랐는가지 하루 계약서 쓰고 난 뒤에 하루 뒤에 알았다, 열흘 뒤에 알았다, 한 달 뒤에 알았다 이런 것은 악의로 가지 않습니다.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알았다고 다 악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자, 선의는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1년입니다. 그 다음에 악의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계약일로부터 해서 1년입니다. 그래서 1년은 똑같은 1년인데 이것은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안 날, 발견한 날로부터 1년이고 이거는 악의는 계약서 쓴 날, 법률행위 성립시로부터 1년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는데 이 제척 기간에 관해서 요 두 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저가 경매와 요거 전부 타인 권리 요 두 개는 제척 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가저가 경매와 전부 타인 권리 이 두 개는 제척 기간 1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제척 기간 1년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가리키는 의미는 1년 안에 행사해도 소용이 없다는 뜻인가? 아니면 1년이 지난 다음에 해도 된다는 뜻인가? 자, 어느 쪽이에요? 1년이 지나기 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아니면 1년이 지난 이후라도 2년, 3년 뒤에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어느 쪽이에요? 제척기간 적용이 없다는 말은 1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행사할 수 없다는 뜻인가? 아니면 1년이 지나서 2년, 3년 뒤에라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인가? 제척기간 적용 없다는 뜻은 무슨 뜻이다? 2년, 3년이 지나도 2년, 3년이 지나도 행사할 수 있다가 제척기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가저가 경매로 권리를 잃었는데 이거는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들어가서 권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2년, 3년 뒤에 권리를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전부 타인 권리에 대해서도 1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담보 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2년, 3년이라도 주장할 수 있다. 1년 딱 적용되지 않는다. 1년이 넘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1년 적용하는 거고 저 두 개의 가저가 경매와 전부 타인 권리는 제척기간에 적용 없다. 적용 없다는 것은 2년, 3년 뒤에도 할 수 있다는 소리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보셨고 그 다음에 물건에 대한 하자를 보겠는데 이 물건에 대한 하자는 안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됩니다. 안날로부터 6월입니다. 안날 그러니까 하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안날로부터 정리해야 되는데 요것은 지금 특정물이든 종류물이든 종류물이든 불문합니다. 자, 지금 특정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특정물이 뭐냐면 토지라든가 건물은 특정물이라 불러요. 다시 토지, 건물, 토지와 건물은 뭐라 부른다고요? 특정물이라고 부른다. 자, 부산시 이 연제구 411, 부산시 연제구 411이라고 하는 연제대로 411 이렇게 돼 있다 칩시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부산시 연제구 연제대로 411이라는 토지는 필지는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나요? 네. 하나밖에 없습니다. 두 개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딱 특정된 거예요. 토지는 뭐라고요? 특정돼 있어요. 딱 하나, 대한민국에 하나씩밖에 없어요. 특정 필지 번호가 하나씩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 거래는 수량 지정 매매가 되고 특정물 거래가 되는 겁니다. 이 용어가 정리가 안 되면 문제가 나왔을 때 뭘 물어보는지를 몰라서 해결이 나질 않기 때문에 이 용어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당장 실무에 가면 당장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연제구 푸르지오 있죠? 푸르지오 101동 1501호다. 101동 1501호도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어요. 연제구에 어디에 있는 푸르지오가 있는 동이 무슨 동이죠? 거제3동. 거제3동 101동 1501호다. 라고 하면 대한민국에 푸르지오 그 101동 1501호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된다고요? 특정물이 됩니다. 그래서 특정물은 토지와 건물을 가리키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마트라든가 홈플러스라든가 롯데마트라든가 아니면 뭐 미국상에 가서 쌀을 배달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럼 쌀이 쌀 가게 뭐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든 아니면 미국 하는 쌀 가게든 가면 10kg, 20kg짜리 주르륵 싸놨죠? 안 싸놨나요? 10kg, 20kg 쭉 싸놨잖아요. 그러면 저 쌀을 배달해 주세요. 자, 참 그거 배달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쌀 배달해 주나요 안 해주나요? 보통 쌀 10kg짜리가 3만 원이 넘어가니까 일단 응? 그건 20kg짜리겠지. 그건 20kg짜리고. 10kg짜리는 3만 얼마 이렇게 할 거예요. 3만 원에서 4만 원 초반대, 3만 원 중후반에서 4만 원 초반대를 갈 겁니다. 그러면 그 정도면 보통 해주는 데도 있고 안 해주는 데도 있고 그래서 내가 썩벅 말하기가 그런데 일단 배달해 준다. 미국 상에서는 뭐 물론 해줄 거고요. 근데 이제 이마트, 롯데마트 이런 그 홈플러스도 해주는 데가 있고 안 해주는 데가 있어요. 일단 해준다 치고 그다음에
그래서 쌀 20kg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10kg짜리 해주세요. 그러면 주르륵 쌓아져 있는 것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들고 오죠. 그 다음에 그 청과하는 데 가면 수박이 20덩이, 30덩이가 이렇게 이만큼 쌓여 있는 데서 소리가 다르네. 소리가 달라. 그래서 이름으로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고 오는 것은 그것은 종류물이라 그래요. 뭘 한다고요? 종류물. 쌀이 10kg, 20kg 쭉 쌓여 있는 것에서 어떤 거 하나. 수박이 20덩이, 20덩이, 30덩이 있는 것에서 그 중에서 하나. 이렇게 가져온 건 뭐라 한다고요? 종류물. 그건 종류물이야. 그래서 그게 특정물이든 종류물이든 불문하고 물건에 대한 하자는 그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언제까지 행사하라고요? 6월. 6개월 내에 행사를 해야 된다. 6개월 내에 행사를 해야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쭉 보고 있는 것 중에서 지금 저쪽 어디로 간 거냐면 493페이지 쪽으로 갔습니다. 어디로 갔다고요? 493페이지. 493페이지 꼭대기 2번인가 물건에 대한 하자 이게 나와 있죠? 예. 그래서 물건에 대한 하자로서 이거 하자담보 책임을 주장하려면 선이면서 무과실. 선이 무과실해야 된다. 그 다음에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있다고요? 완전물 급부 청구권. 자, 조금 전에 쌀이나 경상도모들이 살 이렇게 표현하던데 이 쌀이나 수박 같은 것이 이제 종류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쌀을 사올 때 뜯어보고 사와요? 그냥 가지고 와요? 그냥 가져오죠. 10kg, 20kg짜리를 배달시켜서 그래서 왔어요. 밥을 하려고 이렇게 딱 풀었습니다. 그랬더니 생쥐가 한 요만한 게 들어있어, 거기. 너무 지나치게 몰입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다른 쌀로 바꿔주세요라고 완점을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하자담보 주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박을 소리가 다르네. 어쨌든 간에 들고 와가지고 따겠는데 속이 골았어. 근데 수박을 보통 그 청과상에 요즘 청과상은 그걸 그렇게 옛날에 이렇게 세모로 이렇게 뚫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데 요즘은 그걸 안 보여주고 그냥 사가더라고. 다 이렇게 그냥 팔더라고. 그래서 와가지고 따겠는데 속이 골았어. 그러면 다른 완전물, 다른 거, 완전한 급부물, 완전한 걸로 바꿔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게 지금 특정물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특정물에서는 이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고 불특정물에서 발생합니다. 불특정물에서 발생한다. 불특정물이 뭐다? 종류물이에요. 다시 한번 여기 한번 보세요. 특정물이 아닌 게 뭐라고요? 불특정물. 불특정물이 뭐라고요? 종류물이에요. 그래서 특정물에는 발생하지 않고 불특정물에서 발생하는데 불특정물이 뭐라고요? 종류물을 불특정물이라고 하는데 불특정물이 뭔지 몰라가지고 또 해결 못하신 분이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불특정물은 뭘 말하는 거라고요? 종류물을 불특정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특정물에서는 완전물 급부 청구권, 그 다음에 행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불특정물에서 완전물 급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완전물 급부 청구권을 행사한 상태에서는 뭐가 안 되냐 그랬더니 이거 계약 해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뭐가 안 된다고요? 계약 해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또 안 되냐 그랬더니 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합니다. 자, 다시 합니다.
완전물 급부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완전물 급부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완전물 급부청구를 했기 때문에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좀 잘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경매입니다. 경매에서는 물건에 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면 권리에 대한 하자만 책임을 집니다. 다시. 경매에서는 뭐만 책임진다고요? 권리에 대한 하자. 물건에 대한 하자는 경매에서는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는 경매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유찰을 시켜서 대금을 깎아야 돼요. 한 번 유찰이 될 때마다 30%씩 대금이 내려가기 때문에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걸 알면 경매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유찰을 시켜야 된다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유찰. 근데 어떤 아줌마가 와가지고 묻지마 경매를 했어. 안 와. 내가 1등 해야 돼. 그래서 푹 찔렀어. 이렇게 되면 이제 유찰이 안 되는 거지. 누군가가 입찰을 해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일단은 써내세요라고 했을 때 아무도 안 써내야 되는데 누군가가 써냈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근데 그 여자분이 용기가 좋아가지고 가서 뜩 써냈어요. 그러면 이거 하자가 있으면 그거 고치고 이렇게 수익률도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 수익률 생각 별로 안 하고 일단 내가 일단 경매 받아야 돼. 그러면서 그냥 가서 푹 찔러가지고 그냥 경매를 받아버린단 말이죠. 그 여자분이 제일 무서워 경매하는 데서는. 그 묻지마 경매라 그래. 일단 내가 먼저 경력 받아야 돼. 그러면서 수익률 계산을 하고 먼저 그냥 푹 해갖고 그냥 가격 높게 써서 그냥 경매를 받아버리죠. 자, 프린트물과 관련해가지고, 메일 정리 노트, 거기, 메일 정리 노트 4번을 좀 보겠습니다. 자, 봅니다. 04번.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뭐가 틀렸을까요? 5번 틀렸습니다. 자, 1번부터 매매 계약 당시 이미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됐다.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 보세요. 일부가 멸실됐으면 일부 부족한 거죠. 그러면 선의한테 뭐가 있다고요?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일단 선이라고 주면은 다 된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큰 문제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매매 목적물이 전세권이 목적이 됐다. 자, 잠깐만. 전세권의 목적물이 됐다는 것은 제한물권이 전세권이죠. 예. 그래서 전세 목적인 등의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동으로 칩니다. 없는 경우에 한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계약 해제권, 선의한테 계약 해제권 있다 없다? 있다. 문제되지 않아요. 세 번째, 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의 매수인이 출제를 하여 출제했습니다. 그 모의고사 출제했나요? 거기서 출제했다. 이거 출제해서 소유권을 보자. 이 출제했다는 말이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 출제했다는 말은 제3취득자의 대위 변제했다는 소리예요. 뭐라고요? 제3취득자의 대위 변제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저당권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 보세요. 저당권이 붙어 있는 부동산. 저당권이 붙어 있는 부동산을 저당권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팔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어요. 저당권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팔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의 가치가 5억이다. 저당권이 3억이다. 그러면 저당권을 말소 안 시킨 상태에서 사가는 사람은 얼마만 주고 살 수 있어요? 2억. 안고 살 수 있다 그랬잖아요. 갭 투자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제가 기본 강의 시간 할 때 분명히 이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말소 안 시키고 사왔습니다. 그러면 저당권이 선순위고 그 뒤에 산 사람은 매수인은 저당권 뒤에 있잖아요. 그러면 경매가 진행되면 이 매수인은 권리가 다 날아가죠. 말소죠. 소멸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의 부동산을 매수인이 출제했다는 것은 돈을 끊어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산 사람을 뭐라 부른다? 제3취득자라고 하고 그 사람이 돈을 끊어서 대신 그 채무를 갚았다는 거니까 대위 변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출제하여 소유권을 보존했다. 왜 소유권 보존했다? 경매 넘어가는 것을 막았다. 그게 소유권을 보존한 거예요. 대위 변제해서. 문제는 내가 설명하면 다 알아듣는다는 거지.
문제는 혼자서 그걸 읽고 해결할 거 하냐가 중요한데 설명을 하면 다 알아듣는데 이게 혼자서 읽을 때 이게 뭔 소리지? 이게 문제거든 이게. 보존한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걸 뭐라 한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위 변제했겠으니까 그 돈 내놔라라고 상환을 청구하는 거. 이걸 뭐라고요? 구상권. 그래서 제3 취득자의 구상권 행사가 되는 거예요. 구상권 행사. 들으니까 다 알겠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종류로 지정된 매매. 이거 종류물 매매입니다. 자, 여기 봅니다. 종류로 지정된 매매. 종류로 지정된 매매입니다. 쌀, 수박, 이런 것들 전부 다 종류로 지정된 거예요. 종류로 지정된 매매 목적물이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 선의의 무과실인 매수인. 이거네요. 선의의 뭐라고요? 무과실. 선의의 무과실. 선의의 무과실 매수인은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밑줄. 하자 없는 물건 청구를 뭐라 그래요? 그거를 완점을 급부청구지라 그래요.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하는 걸 뭐라고요? 완점을 급부청구권. 이 쥐들어 있는 쌀 가져가고 도로 다른 쌀 갖고 온나? 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수박 골았으니까 다른 걸로 보여주고 다른 걸로 완점물로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하자 없는 물건 완점을 급부청구가 가능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5번. 매매 목적물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다 박스, 거기 일부 타인 박스. 일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선의의 매수, 선의 동로,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랬는데 여기 선의는 계약 해제도 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선의한테는 다 있다 그랬는데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서 보냐면 보충자료 04번 풀어봅니다. 자, 04번. 갑은 을 건설회사로부터 50평의 아파트를 한 평에 500만 원씩 계산해서 합치니까 55, 25, 2억 5천, 2억 5천에 분양받았는데 실제로는 45평에 불과하였고 공유대지 면적도 분양계약 면적보다 부족하였다. 다음 설명 틀린 것은 완전 실무형 문제가 올라왔습니다. 현장 가면 맞닥뜨리는 실무형 문제가 나왔어요. 자, 틀린 거 뭐가 들어있다? 왜 대답을 안 해? 자, 2번이 틀린 거 맞아요. 1번, 갑과 을의 분양 면적은 수량 지정 매매로 볼 수 있다. 여기 봐요. 토지와 건물은 특정물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토지와 건물은 특정물이고 수량 지정 매매라고 한 거 기억하세요? 예. 그래서 토지 100평, 1000평, 아파트 45평, 24평 이렇게 파는 건 전부 다 뭐라고요? 수량 지정 매매. 그래서 종류물은 수량 지정 매매를 하게 되면 수량 지정 매매 50평이다. 24평이다. 토지 1000평이다. 뭐 이렇게 수량 지정 매매를 하게 되는데 이 갑과 을의 분양 계약은 수량 지정 50평짜리 수량 지정 매매를 볼 수 있고 2번 갑은 매도인인가요? 매수인인가요? 매수인. 갑이 매수인이 실제 평수가 적다는 사실을 알았다가 뭐예요? 악이였던 경우에 갑은 계약 해제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 봅니다. 지금 여기 있거든요. 수량 부족, 면적 부족인데 수량 부족, 면적 부족은 악이었을 때 뭐한다? 보호하지 않는다. 악의는 수량 부족, 면적 부족은 보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2번 틀렸어요. 그래서 있다가 아니라 없다. 그래서 암기할 때 저 손해일 때 전에 재수 없다. 이렇게 애워놓는 게 그래 다 이유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재수 없다. 제한물권 수량 부족에 대해서는 악의였을 때는 처음부터 알고 계약했기 때문에 보호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3번 갑이 선인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잠깐만. 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고민하지 마세요. 선이한테는 뭐가 하는데 모두 있다. 그러니까 계약 해제할 수 있어요? 계약 해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5번 갑이 이 3의 권리 행사할 수 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다. 잠깐만 지금 3은 선이라고 준 거죠? 3이 선이니까 여기 선이는 뭐 한다고요? 안 날로부터 1년. 3이 선이니까 안 날로부터 1년. 맞네. 5번 갑니다. 을은 누구예요? 건설사죠? 을은 건설사. 을이 약정한 공유대지 일부를 매수하지 못하여 공유대지 면적이 약정한보다 부족한 경우에
갑은 부족 부분에 대해서 뭐 할 수다?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관련 내용을 쫙 봤어요. 자, 메일 정리 노트에 하나가 더 있네. 저기 저 메일 정리 노트 04번도 하나 봐야 되겠네. 야, 했어요? 했구나. 내가 정신이 없어요. 쉬었다 보겠습니다.